네, 오늘은 500만 광역경제권 상생 이야기 두 번째, 수소끼리 여는 호남 광역교통망의 관문 그리고 연결,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축사를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토론에 참석을 해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로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셨고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강기정 전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관계상 인사는 간단히 오늘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조호섭 의원님, 신정우 의원님 순서로 인사 말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호섭입니다.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8명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요.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모여서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 8명의 상임위원회를 각자 분산해서 가자라고 해서 저는 현재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부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지금 잠깐 나왔고 다시 들어가서 지역에 오늘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할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역경제 또 광역교통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수도권 집중에 따르는 지방의 소멸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기정 전 수석님께서 이렇게 광주 전남의 그 미래 장기 발전 그 전망에 대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또 열심히 한번 토론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축사에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사열 위원장님과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신 송갑석 의원님, 그리고 전라남도 도당 위원장이신 김승남 의원님,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신 김성주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를 연이어서 네 분의 축사를 쭉 듣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우선 호남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조대엽 위원장님, 송갑석 국회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강기정 전 수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김성주 국회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조호섭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초광역 지역 순환형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이러한 광역철도망 확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토론회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적절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오늘의 논의들을 경청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송갑석입니다. 호남권 광역교통망의 관문, 연결, 미래 온라인 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직접 같이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상임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서 양해도 양해지만 저부터가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강기정 선배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더큐브 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호남광역교통망은 전북과 광주 연남을 더욱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호남의 미래 그랜드 비전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인
지역 균형 뉴딜에 발맞춰서 500만 호남이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연결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호남 광역교통망과 남북 동서철도망이 함께 연계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이익을 다른 지역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를 통해서 호남 광역교통망 실현을 위한 전략이 내실 있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남권 광역교통망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는 저도 꼭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당 위원장 김승남입니다. 우리 호남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더 큐브 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호남 광역교통망에 관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더 큐브 정책연구소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남 고속철의 고속화,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의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확실한 진전을 위해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입니다. 호남 광역교통망의 관문, 연결, 미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철도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고 동서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지자체가 지역 내의 새로운 철도망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 간선철도망 등 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며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은 각 지역에서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을 그리며 광역교통망 확충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도 광역생활권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 타 시도와 광주, 전남을 연결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전북으로 이어지는 호남 광역교통망 확충은 필수입니다. 전북은 새만금 그린 뉴딜 1번지를 표방하며 최초의 아리백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이 마련한 철도망 사업이 반영된다면 동서와 남북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국가산업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는 전북과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때입니다. 호남 광역교통망 확충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강기정 전 수석님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며 중앙과 호남을 오가며 발전을 이끌어온 분입니다. 특히 호남 500만 광역 경제권 플랜과 같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한편 전북과 광주와 전남이 서로를 생각하며 큰 이익을 나누는 이익 공유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한 강기정 전 수석님의 구상과 도전에 응원을 보내며 오늘 발제에서도 깊은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오늘 이 HA를 통해 여는 호남 광역교통망에 대한 구상을 발제를 해주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500만 광역 경제권을 위한 상생 이야기 두 번째. 첫 번째는 공항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오늘 교통 이야기, 철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수속길이 여는 호남 광역 교통망 구상 제안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500만 광역 경제권 형성이라는 2018년 제가 발표했던 것이 여전히 저의 비전이고요. 이번에 오늘 교통망 발표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는 생활경제권 확립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생활경제권 확립을 위해서 제 전략, 광역교통망 전략은 3가지입니다. 글로벌 관문을 만든다, 공항을 통해서. 두 번째, 생활 거점 도시를 연결한다. 세 번째, 교통수단을 미래형으로, 친환경으로 가져간다. 이런 전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역연합 가속화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 경제권 구상은 이미 인천 메가시티가 충청도는 광역 정부론으로 부산은 울산과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1000만 메가시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많이 늦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제가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제가 경제권 연합과 문화권 연결,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행정통합을 넘어선 기능통합으로 500만 광역 경제권을 비전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광주, 새로운 호남을 만들어보자 이런 발표 내용이었고요.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4년 이후에 수도권의 광역철도에 3조 이상이 투자된 반면에 비수도권은 2천억 원이 투자되었고 지금도 이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전철 한 번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과 울산은 여러 번 갈아타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차로 가야 됩니다. 창원과 울산이 아니라 창원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고 싶어도 차가 없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동남권의 강력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 중이고 이제는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이런 정도의 강력 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만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런 저의 2018년에 저의 얘기도 들어주셨고 또 김경수 지사 2020년 광역교통망권 메가시티 말씀도 들으셨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작년 12월에 통과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할 수 있다. 광역적으로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런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부울경은 광역권 형성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광역연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부울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광역연합의 가속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 차기 우리 정부가 만약 국가균형발전이나 국토공간 재설계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초강력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다음 정부에 설정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제 발표의 발제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왔던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를 만들었던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매우 컸습니다마는 일정 인재 한계에 봉착해 있고요. 또 국토공간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토공간이 설정돼서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가 초강력권을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의제로 설정한다면 국책 과제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광역교통망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속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역교통망의 원칙은 3가지로 제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관문, 연결, 미래입니다. 우선 관문은
지난 군공항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때 관문으로서의 호남, 통합공항으로서의 관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결 얘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결과 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의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요청사항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이 요청한 사업이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굵은 실선은 보시다시피 굵은 실선은 지금 현재 KTX가 다니고 있거나 하는 거고, 지금 녹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에타를 통과했거나 기본 계획을 하고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점선으로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서해안철도, 동서연결철도, 달빛 내륙철도, 전라선 고속화, 소태화순역, 송정역에서 나주, 이것은 전부 지금 이런 4차 철도망 계획의 요청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7개 사업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7개 사업이 중에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전라선 고속철 사업, 익산에서 여수, 이건 반영될, 지금 고속화를 고속철도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광주 송정, 광주 나주, 이 부분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대신 달빛 내륙철도, 서해안철도, 동서연결철도는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이렇게 7개의 4차 철도망 계획 구축 계획 요청 사업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우선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전북의 요구이고 전남의 요구입니다. 바로 익산에서, 지금 서울에서 익산을 거쳐서 남원, 전주, 남원, 순천, 여수까지 가는 전라선입니다. 이것이 약 3시간 걸리는 선인데요. 최근에 그 구례에서 하는 윤스테이, 윤여정 씨가 나온 윤스테이를 찍었던 구례가 바로 이 전라선을 타고 내려서 손님들이 윤스테이에 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광역 교통망 연결을 위한 첫 번째 얘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익산,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간 전라선이 현재 고속화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속철도로 300km 이상 가는 고속철도를 통해서 이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하는 이 구축 계획이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는 반드시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가 만약 이렇게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된다면 이 전라선과 광주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달빛 내륙 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금 배관인데, 저는 약간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 송정역에서 남원역까지로 해서 전라선과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좀 수정된 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이건 2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달빛 내륙 철도 안이 현실적으로 앞에 보셨겠지만은 달빛 내륙 철도가 국비 4조 이상 드는 그 철도 계획이어서 이걸 1단계, 2단계로 좀 나누면 어쩔까. 그래서 광주 송정에서 남원까지 일단 전라선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2단계를 남원에서 추후에 대구까지 하는 2단계로 나눠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달빛 내륙 철도 계획안을 변경해서 광주 송정에서 남원까지 연결을 두 번째 계획으로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전선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순천까지는 현재 전철화가 직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천에서 목포까지, 또 보성에서 광주까지 경전선인데요. 지금 전남지사는 목포에서 보성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보성에서
지금 보성에서 순천까지를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 목포하고 보성이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성과 광주의 이선, 지금 광주에서 보성까지선은 에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계획 설계 중입니다만은 아직 명확한 착공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것은 보성 순천 구간에 2023년 착공한 것처럼 광주 송정에서 보성까지 투자 시기를 확정해서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장이 협의를 해줘야 된다. 제가 바라고 제안하는 것은 광주 송정 보성 구간도 목포 보성 순천 구간처럼 23년에 동시 착공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광주 이야기인데, 현재 광주역과 광산역, 광주역과 광산역을 연결지차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녹색선이 1호선이고 붉은석과 청색선이 앞으로 건설될 2호선 지하철입니다. 1호선, 2호선이 비켜간 곳이 광주역과 광산역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예전의 무등경기장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주역과 송정역을 연결하고 농성역과 버스터미널과 무등경기장,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연결 노선을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이 광주역과 송정역이 현재 건의되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약 4,800억, 5천억 정도의 복선 전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도 크고 이걸 복선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는 이 구간을 복선이 아니라 단선 수소 트램으로 가자라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1, 2호선이 비켜가는 이곳과 고속버스 터미널 무등경장을 패싱한 1, 2호선의 사각지대를 연결짓는 이 광주역과 송정역, 그리고 농성역과 터미널을 거쳐 무등경기장까지 있는 이 선을 연결하자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 선을 그냥 연결하지 말고 제가 단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극락강역에 교차 철로를 확보하면 사실상 복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은 단선이지만은 사실상 복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얘기 드린 광주역과 송정역의 연결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수소 트램 전철화로 가져갈 때 첫 번째 비용이 1,300억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광주에서 국가에 요청해 놓은 건 5천억 가량인데 수소 트램 전철화로 했을 때 1,300억 가량밖에 들지 않아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1호선 지하철, 2호선 지하철의 사각지대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철도를 복선화한다 하더라도 지상철로이기 때문에 이 단절이 됩니다. 도심이 단절됩니다. 네 번째, 미래의 그린 수소로 갈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런 장점 때문에 광주역과 송정역, 그리고 농성역과 무등경기자역을 연결하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다시 정리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송정역과 남원역을 연결한다. 그래서 1시간 50분 걸리는 고속버스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겠다. 여수까지. 두 번째, 광주 송정역과 보성역을 연결해야 된다. 이건 현재 고속버스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3시간 10분인데 2시간 20분 만에 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을 앞서 말씀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시내권이 연결되고 소위
남북 간의 교통장벽, 기찻길이 없앨 수 있고, 왜냐하면 평면, 노면 전철길을 깔기 때문에, 트램길을 깔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불뚝 올라선 기찻길, 무궁화 새마을이 달리는 기찻길을 깔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하철 1호선, 2호선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결국 이렇게 하면 결론은 뭐냐? 광주 송정역이 비로소 환승센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광주 송정역이 환승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7가지의 지금 4차 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변형시키겠다. 물론 이번에 4차 철도망 계획, 국가 계획에 다 반영되면 좋고요. 만약 다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대선 공약을 통해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제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철도망, 교통망 계획의 세 번째 원칙, 미래입니다. 수소 트램과 수소 버스 이야기입니다. 이 수소 트램과 수소 버스는 전기 트램과 전기 버스와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수 있다. 전기 버스나 전기 트램은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고, 수소 트램과 수소 버스는 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수 있고 충전이 용이할 수 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연결하겠다. 또 농성역에서 무등경기장을 연결하겠다. 바로 수소 트램 전철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 기존 선로를 걷어내고 그걸 평면 트램선을 깔고 극락강역에는 이렇게 상행선, 하행선에 교차역을 설치하면 15분 또는 20분 만에 광주역과 송정역은 전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의 국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철도이되 운행은 전철로 운행하는 이런 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수소 발전입니다. 수소 발전을 지금 수소를 생산해야 됩니다. 수소를 어디서 생산할 거냐? 제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건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발생시킨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아직 수전해 장비가 완전히 국산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2대의 수전해 장비를 약 500평 규모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수소를 발생합니다. 이 수전해 수소 발생은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를 태양광으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약 1200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전기로 전기 분해를 하고 거기에 수소를 발생해서 수소 트램의 연료전지에 장착시키겠다. 탱크를 연결시키겠다.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역과 송정역, 농성역과 무등경기장역을 16km를 매일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전철이 운행된다면 이건 그린 수소로 운행하는 광주의 최초의 전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했을 때 1,300억 가량이 든다. 노면을 고치고 단절을 극복하는데 1,000억과 수소를 생산하고 트램을 까는 트램 열차를 전철을 가져오는 걸 포함해서 300억 내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 트램을 시범 운행 또는 운행을 하고 실증을 하고 있는 세계 중국과 독일 니더작센주 등등의 모습이고요. 이런 사례를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울산과 창원입니다. 울산은 지금 현대로템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8km, 50km인데 우선은 12km짜리 태화강에서 신북 노타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후에 노선 2, 노선 3, 노선 4에서 약 50km의
수소 트램을 현대 로템에서 실증하겠다. 이게 울산의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 계획이 다 착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창원이 수소 트램을 깔겠다는 겁니다. 총 68km인데 1조 들여서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울산과 창원이 수소 트램을 생산하고 수소 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울산과 창원은 이 수소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화학제품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로 할 거냐? 아니면 LPG, LNG를 개질해서 소위 만드는 그레이 수소로 쓸 거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광주역과 송정역은 그린 수소로 만들겠다. 물을 전기분해하고 태양광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그린 수소로 쓰겠다는 점이 현재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노면 지상 트램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이것은 다 전기 트램입니다. 현재는 전기 선을 깔고 전기를 통해서 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광주역과 송정역은 수소 트램 전철입니다. 그런 점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광주역과 송정역의 수소 전기 트램의 실증에 기반해서 저는 H자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 H는 수소라고 말씀드립니다. H의 시작은 광주 송정역에서 남원, 또 H의 시작은 광주 송정역에서 전남대병원, 또 송정역에서 나주역, 혁신도시를 거쳐 나주역, 또 송정역에서 영광, 빅그린 산단을 통해 대마 산단, 이렇게 H자로 수소로 연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광주 송정역에서 남원역까지 수소 트램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H의 상단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H의 하단 부분, 즉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광주 지하철이 끝난 녹동역에서 전남대병원까지, 여기는 트램이 아닌 BRT로 간선 급행열차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당연히 수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주까지 가는 건데 나주역까지 수소 트램, 역시 전기 트램이 아닌 무가선 수소 트램으로 가자. 그랬을 때 비용도 경제성도 높아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송정역에 출발한 빅그린 산단, 그리고 영광을 통해서 대마 산단까지 역시 BRT 수소버스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H자가 만들어진다. 남원까지 전라선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그래서 광주역에서 또는 광주 송정역에서 남원 전주로, 여수 순천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화순 의료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세 번째, 나주 혁신도시와 나주역까지 연결되어서 갈 수 있다. 네 번째, 산업단지 빅그린 산단과 대마 산단을 연결할 수 있다. 이래서 H자를 그려봤습니다. 이건 수소 트램과 수소 BRT로 가자, 이런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500만 광역 경제권을 향해서, 그래서 서남권 광역특별연합이 구성돼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공항의 문제라든가 오늘 말씀드리는 광역교통망의 문제라든가 또 24일 날 있을 에너지 공동체 관련된 논의를 봐도 그렇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상생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생과제를 위해서 함께 만나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남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4년 전에 제가 광주 전남 공약을, 문재인 후보 공약을 제가 만들어보고 발표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9월 초에 대통령 후보가 뽑히면 우리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빨리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나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의 시작을 저는 이런 광역 경제권을 위해서도 순환권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영남은 부울경의 단체장과 광역단체장과 부울경의 광역시도 위원장들이 만나서 이 특별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00만 광역 경제권 구상이라는 2018년 발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지금의 법과 제도가 바뀐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제안드려본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광역교통망 그리고 호남의 광역교통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자이신 강기정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전라선 고속철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 송정 그리고 순천까지 가는 광주 송정 보성 간의 경전선 연결을 빨리 시급히 착공해야 된다. 세 번째로 광주 송정과 광주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남북 교통단절이 된 것들을 해소를 하고 그곳을 수소 트램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호섭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또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셨고 오늘 토론에 대한 발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강기정 수석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광주 전남 광역 행정, 광역 경제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내용들이 묻어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일단은 기존의 교통망과 함께 좀 세부적으로 생활권 사람이 움직이는 생활경제권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광역 교통망 계획에 강기정 수석님이 노선이랄까 또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에 대해서 수소 트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용산에서 나주까지 시간대로 보면 2시간대에 오고 경비로 보면 한 4만 원대로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나주역에서 이를테면 영암이나 강진이나 해남을 접근하는 도로의 시간대라든가 경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시간대나 돈이 들어요. 그만큼 생활권 교통망에 대한 인식이 없이 주로 광역 특히 KTX 이 철도망만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광역 철도망을 통해서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생활권 교통망에 대한 구상들이 이렇게 좀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는 지금 광주 전남 광역 철도망 계획에 주로 나주하고 또 화순이라는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이야기됐고 광주 시내권에 있던 광주역과 송정역 그리고 또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공교롭게 이제 광역 철도망으로 나주하고 화순이 연결되는 것은 대단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늘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
결국은 30%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이 이런 연결 노선의 그 진척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 철도망 계획에 수소 트랩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장착시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제 경제성만을 따지면서 또 수소 BRT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우선 저는 혁신도시하고 광주를 잇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계획으로서 당연히 중앙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화순권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전선이 새롭게 전철화되면서 화순역과 이양역을 거치는 이 노선들이 다들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 지원동 쪽에서 화순 전대병을 연결하는 것들은 좀 더 그런 어떤 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할 화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주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한데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우리 조호섭 의원님이나 중앙정부 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거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순과 나주를 잇는 것에 대해서 수소 트램과 수소 버스를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철도망 계획과 함께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지역민들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철도망 계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제성만 따지는 그런 또 이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수석님께서 H 노선도를 이야기해서 광주 전남의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좀 느끼는 거 한 가지만 더 좀 여기에서 추가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H 노선 중에 주요하게 순천과 보성을 거쳐서 광주에 연결되는 노선 이게 동부권을 잇는 그런 어떤 간선 철도망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서남부 쪽으로는 목포로 이어지는 KTX가 있는데 중부권 내륙의 영암, 광진, 해남, 안도 이쪽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간선 철도망은 현재까지 구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수소 트랩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저비용 철도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어떤 H자 노선들을 좀 더 확장해보는 그런 어떤 구상도 장기적으로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기정 수석님께서 제안하신 수소를 이용한 새로운 교통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정은 의원님. 네, 그리고 연이어서 조호섭 의원님 토론을 듣고 그리고 발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호남 광역교통망 관문 교통망에 대해서 기조발제해 주신 우리 강기정 수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예산이라든가 수소 생산까지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국토교통위에 가서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광주역과 송정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호남권 광역철도망 문제에 관련되어서 지금 열심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오늘 토론회처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됨으로 인해서 보다 활발하게 국토부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호남 광역교통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 강기정 수석님도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동남권 광역 메가시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남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된 부울경 광역교통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울경 같은 경우는 우리 서남권 즉 광주 전남과는 달리 부울경 같은 경우는 공동의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대정부 공동 건의 사안들까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산하로 부울경의 지역본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결정, 정책 결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부울경 지역 내에 통합된 공동 의견들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남권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공동의 대응을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동남권에 비해서 서남권 특히 광주 전남에 이렇게 뒤처지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광주전남 혁신연구회에서도 비슷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토론회들이 활발히 되어서 지방정부를 견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기정 수석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라선의 고속철도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광주 대구 간 고속철도 즉 달빛 내륙철도의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부터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광주에서 요수 가는 즉 전라선에서 환승을 하면 남원에서 환승을 하면 요수 가는 철도까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로는 경전선의 광주 보성 간 착공 시기도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단선 수소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생각들은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을 좀 이분화시켰으면 좋겠다. 나중에 강기정 수석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토론을 하실 것 같은데 광주 송정역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는 거고 광주역은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연결선은 현재 지금 호남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혁신도시와 보성역으로 가는 경전선의 일부 구간이 남과 북으로 연결되는 선이 될 것이고요. 광주역은 우리 달빛 내륙철도 관련해서 광주에서 담양, 순창, 남원으로 이어지는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의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경전선의 일부 구간이 동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의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강기정 수석께서 발제하신 부분들, 즉 전라선의 고속철도와 광주 대구간 달빛 내륙철도의 공사가 총 4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데 1단계 사업을 우선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경전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정훈 의원님이랑 함께 광주와 전남도의 교통 전문가, 교통 책임자, 행정 책임자, 그다음에 나주시와 화순군의 교통 책임자를 함께 저희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와 나주 간, 광주와 화순 간의 이용 주민들의 연결이 있어서 이용 편의가 필요로 하다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대광이라든가 4차 철도망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와 나주 간
철도 같은 경우는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제안한 노선이 달리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 이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조율을 하고자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노선 제시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또 강정수석께서 하셨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와 송정역 간의 복선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수소 트램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수소로 이어지는 H 노선도가 만들어지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주역에 KTX가 미진입했던 게 2015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동쪽과 북쪽에 동부권에 계시는 주민들, 북부 주민과 동부의 일부 주민, 그다음 담양, 곡성,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대안을 버스 노선이든 무슨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셔틀 열차 지금 제가 알기로 광주시에서 연간 10억 이상을 철도청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셔틀 열차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용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즉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5분 예를 들면 15분이나 20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수소 트램을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역철도망 관련된 전반적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다도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지금 현재 광역철도망 관련되어서는 대광위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4차 국가철도망 사업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을 우선 시켜야 됩니다.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급하게 지금 돼야 되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강기정 수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런 공약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노력, 국회의 노력, 정부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좀 획기적인 전환의 사고의 전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에 정말 많이 좀 호응하고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다 더 중앙정부에 전달하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 조호섭 의원님. 네, 두 의원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야기는 수소 트램이라는 핵심을 두고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연결 구상을 냈다라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은 경제성을 고려하다 보면 BC 경제 편익만 고려를 하다 보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트램이든 수소 버스를 적용을 할 때도 경제성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좀 더 고려를 하자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호섭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토위에 계시고 또 최근에 전남과 상생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발제자분께 드릴 수 있는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정훈 의원님께서 광역철도 7대3 지방비 부담, 국가철도가 아닌 광역철도일 때 30% 부담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사실은 이 점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남권은 광역교통망권 구상 속에 거기도 물론 국가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컨비네이션을 해놓은 걸로 보여지던데요. 아마 어느 순간에는 영남권이든 호남권이든 광역교통망권에 대해서 정부의 결단을 하지 않을까. 아직은 숙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이걸 김경수 지사가 쭉 끌고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자체가 30%의 광역철도 30% 부담도 어려워서 국가 계획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부의 결단으로 에타 면제를 했던 것처럼 결단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영암 강진등 내륙 지역을 깊숙이 철도로 연결해야 된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지금 고속도로 그냥 일반 도로 중심에서 우리 정부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됐던 것은 뭐 익히 지금 잘 아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호섭 의원이 그 말씀하신 이제 광주 송정역은 남북 연결선, 광주역은 동서 연결선의 거점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고요. 저는 오늘 발제를 통해서 사실은 광주 송정역을 사실상 도심 교통망의 거점으로 확정지차라는 제 생각의 약간의 변화입니다. 저는 광주역 깊숙이 KTX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광주역에서 달빛 대구까지 연결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광주 송정역이 사실상 거점이 돼야 된다. 거점의 전제는 금호 타이어가 이전돼야 된다.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소선의 거점과 남북 연결선의 거점이 따로가 아니라 전 사실상 광주 송정역으로 일원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광주 송정역에서 남원까지 연결로 수정 제안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앞으로 토론을 좀 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섭 의원님이 송정역과 광주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이시니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요. 예를 들면 KTX를 타고 서울에서 5시 45분 차를 딱 내리면요. 7시 20분에 도착합니다. 송정역에. 근데 셔틀은 몇 시에 떠나냐면 7시 24분에 떠납니다. 아니 운영 방식이 왜 이래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밤 11시 2분에 도착하는 KTX. 이걸 타면 10시 45분인가 이미 떠나버려요. 그러면 광주 송정역에서 제가 문흥동 살기 때문에 약 한 19,000원 들여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물론 의원님이야 국회의원님이야 마중 나와서 비서께서 딱 마중해 주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열차 운행을 잘하면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잘 봐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남권 우리가 자꾸 이제 벤치마킹 내지는 부러움이면 진다 그랬는데 부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아무튼 에너지 공동체를 광주 전남 전북 의원님 지자체가 함께 24일 날 착수식을 갖고 에너지 공동체를 기화로 해서 만나신다 그러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연합을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가덕 신공항 특별법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덕 신공항 12조짜리 만듭니다. 그리고 대구 공항을 군위와 의성에 8조짜리를 유치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광주 전남 공항 4조짜리를 합의를 못하고 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점에서 물론 합의가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이런 점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도 정치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요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발제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기정 수석님의 발제와 또 조호섭 의원님의 토론, 신정훈 의원의 토론을 통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광주시 안에 트램이 다닌다. 그리고 광주시 안에 남북 간의 단절이
없어졌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철로가 없어졌을 때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광주에 온 지 1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북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부분이 오늘 토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 역시 지적을 하셨고,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1호선은 그렇게 디자인을 했지만 2호선의 1단계와 2단계를 중간에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패싱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솔루션은 과연 무엇일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주 송정과 보성 간의 연결이 광주 안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면 보성과 순천선 연결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호 의원님도 그쪽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성과 순천의 경전선, 경상도와 전라도선을 연결을 하는 과정 중에 아마도 보성과 임성리라고 하는 목포의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이 동시 진행이 되기를, 동시 착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도 사실 부산을 가고 싶거든요. 광주에서 사실 우리들이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 자동차 자차들이 없는 청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갑자기 오후 2시에 부산 가서 회 먹고 싶어, 부산 가서 해운대를 보고 싶어 할 때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경전선들이 동시 착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오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부산에서도 올 수 왜 있고. 광주 청년들이 부산만 가냐고요. 그렇죠. 부산에서도 우리에게 2시간 20분대에 올 수 있고, 네. 또 여수에서도 광주 오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을 안 느끼겠지만 특히 청년들이나 자차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돼야 되는 현재의 광역교통망의 논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전철화 등등과 전라선 연결이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접근이었습니다. 제가 네. 한 가지 긴급 제안인데, 신정훈 의원께서 평소의 지론이 국내 버스를 없애고 100원 택시를 공용화시키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짧게 그 소개 한번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00원 택시. 네. 그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그 강기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그 광주 H축을 그리면서 전남 지역과 연결 노선들을 제안해 주신 거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예산 문제라든가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수소 트램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 광주 전남 이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하나의 그 통계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한 2천만 대의 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시도별로 그 자동차 보유율을 이렇게 살펴보면 수도권이 훨씬 더 이 자동차 보유율이 낮고, 이 전남 지역이나 광주권이 아마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가장 가난한 도시가 가장 많은 자동차 생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만큼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KTX라고 하는 간선 철도망과 이어지는 지선 철도라든가 지선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강기정 수석님께서 그 말씀 중에 사람이 움직이는 생활 경제권 확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의 교통망 중에 주요 교통망, 그러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들을 엮을 때 그런 어떤 그 실제 그 간선, 지선, 그
소위 말해서 생활권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철도망이 끊기거나 교통망이 끊기는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망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연결해야 될 것이 생활권 교통인데, 그것이 다들 철도망으로 이어지면, 고속도로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저는 이제 택시라든가 생활권 교통을, 그런 어떤 그 말단 교통을 택시라든가 이런 이 생활권 그 교통수단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수소 버스, 수소 이 트램을 제안하시면서 아마 교통망을 좀 더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늘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아마도 광역교통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권의 김경수 지사가 발표를 하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임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고, 전라도도 이 호남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 이동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교통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더큐브 정책연구소에서 준비를 했고요. 발제하신 강기정 전 수석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조섭 신정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을 위한 상생토론의 두 번째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 의원님, 조섭 의원님. 감사합니다.